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5년 경력의 정재곤 내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의사가 된 1960년대만 해도 건강검진이라는 개념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아프면 병원에 오는 것이 당연했고 예방이나 조기 발견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며 의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몸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첨단 장비들이 쏟아져 나오며 건강검진은 매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90세가 된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매년 받고 있는 그 건강검진이 사실은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학병원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의료비를 아끼고 진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년 비싼 종합검진 패키지를 끊고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진 않으셨나요? 그 비싼 검진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보다 병원 수익에 더 도움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불안을 이용해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의 불편한 진실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검사들이 오히려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김말순 씨는 매년 철저히 종합검진을 받아오던 분입니다. 꼼꼼한 성격 탓에 병원에서 권하는 모든 검사를 빼놓지 않았죠. 어느 날 추가 비용을 내고 받은 MRI 검사에서 뇌의 작은 백질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노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임상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전해들은 김 씨는 뇌졸중이나 치매가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으로 오히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불필요한 항불안제와 항우울제까지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제 병보다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건강을 해친 것입니다. 반면 90세인 저는 어떨까요? 저는 제 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검진만 정기적으로 받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걱정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큰 병 없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5년 의료 현장에서 얻은 제 모든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60대 이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검진. 3가지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필수 검진 2가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검진 중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검사는 대형 병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가 왜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불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만 필요한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놀랍지만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제 55년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조언을 들으시고 현명한 건강관리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지갑을 모두 지켜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검사에 앞서 먼저 꼭 필요한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검진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우리 몸의 대장과 직장에서 용종이나 암, 염증성 질환을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우리 대장은 몸속 깊이 숨어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선생님,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대장 내시경의 핵심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노년층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대장암은 전체 암 발생 순위에서 남녀 모두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암이라는 것입니다. 대장 용종은 암으로 발전하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장 내시경이 생명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박종수 씨는 75세에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평소 변비도 없었고 배변 습관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에서 크기가 1.5cm 정도 되는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이미 초기 암세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용종을 제거했고 다행히 더 이상의 치료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박 씨는 제게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요. 증상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박 씨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60세부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습니다. 75세 때 작은 용종이 하나 발견되어 제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니까요. 제 동료 의사들 중에도 정기 검진을 미루다가 진행된 대장암으로 고생한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럼 언제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대한소아기내 식영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50세부터 검사를 시작하며 이상 소견이 없으면 5년마다 반복합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추적 검사를 합니다. 75세 이상에서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계속 검사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검사는 이득과 위험을 저울질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제 경우에도 90세인 지금은 더 이상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사망률을 약 60에서 70% 감소시킵니다. 또한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조기 발견 시 90% 이상이지만 말기에는 14% 정도로 크게 떨어집니다. 대장 내시경의 합병증 발생률은 매우 낮고 검사의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장 내시경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위내시경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 검사 덕분에 살아난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죠. 위내시경은 식도, 위, 십이지장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로 위염, 위궤양, 식도염부터 위암까지 다양한 질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위장은 서양인과 달리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위암의 전구 병변이 많이 발생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률도 높고요. 선생님, 아직 젊어서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나 소화 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진행성 위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정기적인 위내시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국화 씨는 69세 때 국가암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평소 소화도 잘 되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검사 결과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시경 절제 시술만으로 완치되었고 이후 10년이 넘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김 씨는 선생님, 검사 받기 싫어서 3년 동안 미루다가 마지못해 왔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40대 때 처음으로 위내시경을 받았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당시에는 수면 내시경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무척 불편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여 대부분 수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60대 이후부터는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아왔습니다. 70세 때는 위축성 위염과 장상 피화생이 발견되어 1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위암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40세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 조형 검사를 권장합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35세부터 시작하고 저남성 병변이 있으면 1년마다 검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종합검진에서 권하지만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시간과 돈,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비침습적 검사로 심장 질환이 의심될 때 진단에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러나 심장 관련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높은 비용 심장 초음파는 보통 15에서 30만 원으로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학적 필요성 없이 받는 경우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심리적 불안,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경미한 이상 소견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변화가 질병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심리적 불안을 초래합니다. 제 환자 중 정영민 씨는 67세에 특별한 증상 없이 종합검진으로 심장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경미한 대동맥 판막 경화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 듣고 밤샘 잠을 못 잤어요. 심장이 나빠졌다는 생각에 운동도 멈췄어요. 오히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경우였습니다. 저도 80세 때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지만 증상이 없고 심전도도 정상이었기에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질환의 위험 요인 관리, 규칙적인 운동, 혈압 관리, 건강한 식습관에 집중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심장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 흉통, 호흡 곤란 등 심장 관련 증상이 있을 때, 심장 잡음이나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가족력이 있거나 이미 심장 질환이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할 때, 두 번째 불필요한 검사는 뇌 MRI, MRA입니다. 뇌 MRI는 뇌 구조적 이상을, 뇌 MRA는 뇌혈관의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들은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등을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인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비용, 보통 50에서 100만 원으로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무의미한 발견,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작은 병변들이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극심한 불안을 초래합니다. 신체적 불편함, 좁은 공간에서 30분 이상 누워 있어야 하므로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이분옥 씨는 78세에 특별한 증상 없이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뇌 MRI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무증상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 거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말입니다. 결국 이 씨는 운동과 여행을 중단하고 불안감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저도 85세 때 일시적인 어지럼증으로 뇌 MRI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기계 안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했던 경험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뇌 MRI, MRA가 필요한 경우는 심한 두통, 어지럼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때,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 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변화가 급격히 진행될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검사는 PET-CT 스캔입니다. 이 검사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 체내 세포의 대사 활동을 영상화하는 검사로 특히 암 진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고 암 위험 요인이 낮은 건강한 노인에게는 정기적인 PET-CT 스캔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고가의 비용과 낮은 보험 적용, 약 100에서 150만 원으로 매우 고가의 검사이며 건강검진 목적에는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높은 방사선 노출 한 번이 PET-CT 스캔으로 받는 방사선량은 일반 흉부 X-레이의 약 7만 100배에 달합니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특히 노인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위양성률 염증이나 양성 병변에서도 포도당 대사가 증가하여 암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불안을 초래합니다. 제 환자 중 강만수 씨는 73세에 특별한 증상 없이 PET-CT 스캔을 받았다가 갑상선에 약간의 대사 증가가 관찰되어 조직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양성 결절이었지만 강 씨는 한 달 넘게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선생님, 가슴이 떨렸어요. 잠도 못 자고 지옥을 오갔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검사와 그렇지 않은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60년 의사 생활과 제 자신의 노화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건강검진도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보다 적절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성별, 가족력, 현재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다릅니다.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90세의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과도한 검사와 진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 금연,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주치의와 상담 후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모든 검사는 이득과 위험이 있으며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검진 경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받아보신 검사 중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나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